크고 작은 생명체들이여 안녕하십니까. 보통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다름 아니면 특성들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네. 이 영화 싱은 네. 거기에서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처음에 진행이 되죠. 네. 근데 그 오디션에 등장하는 네. 동물들이 뭐 갑각류도 있고 민달팽이가 있고 네. 새우까지 등장을 합니다. 네, 네. 거미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동물에 국한된, 그러니까 동물이라기보다는 포유류에 국한된 동물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인권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네. 했습니다. 네. 그 오디션 장면에서 네. 노래를 특별히 잘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막 떨림증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네. 코끼리 미나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대부분 자기 식대로의 네. 자기만의 무대를 선보여주는 장면들을 하죠. 네.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여기 이제 동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여러 주인공 중에서 네. 혹시 마음에 들어하는 네. 아니면 각별히 애정이 가는 그 캐릭터가 네. 있으신가요? 아,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너무나 다 매력적인데 저는 그 중에 우리 고릴라로 나왔던 조니. 조니. 아, 조니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 조니가 그 R&B를 하는 네. 고릴라가 하는 피아노 R&B. 치면서. 네. 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 네. 목소리가 딱 처음 나왔을 때 그 뭔가 이렇게 다 공간을 아우르는 선율이 그 소울 넘치는 혹시 소리반 네. 공기반 뭐 이런 공기반 느낌. 소리반 같은 네. 정말 조니의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저는 그래서 또 의미 있으면서 그 특별한 아버지와의 관계 네.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 사춘기 시절에 소중하기 때문에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인데도 혹시나 아빠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쵸. 혹시나 이게 어떤 다른 잘못된 일로 빠져들게 될까봐를 염려하고 그 마마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귀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어떤 캐릭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뭔가 나를 투영하거나 아니면 네. 나의 어떤 한 부분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한 부분을 굉장히 그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 전업주부도 있고 그리고 네. 굉장히 그 액티비티한 그 돼지도 네. 나오고 네.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실력이 심취해서 사는 네. 작지만 당당한 생쥐. 네, 생쥐. 그리고 굉장히 몸이 큰데 네. 그 떨림증을 가지고 있어서 노래를 네. 부르지 못하는 뭐 코끼리 미나. 네. 근데 저는 그 고슴도치 애쉬 역할이 네. 네. 굉장히 좀 마음이 갔었던 이유는 청소년을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고슴도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고슴도치가 자기가 마음을 내주는 상대한테는 그 가시를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고슴도치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정이 들 때까지 그 가시에 찔릴 그 뭐랄까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10대 소녀의 어떤 그 시련과 네. 아니면 자기의 반항기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무대에서 보면 자작곡을 해요. 아, 자기가 자기가 그 작곡한 그 작사한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때 이제 또 등장해서 세무직원이 코드를 뽑아버려서 네, 네.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네. 그게 청소년이 등장할 때 꼭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것 또한 네. 바로 그 애쉬, 청소년 그 10대 소녀가 네. 그 일을 해결하죠. 네. 막 신나게 부를 때 너무 재밌었던 게 기억나시죠? 막 고슴도치가 막 관객석으로 막 날아가요. 네, 네, 자기가 에너지를 막 뿜을 네. 때 관객들이 알아서 막 피하고 네. 다시 끝났다 싶을 네. 때 막 관객들이 환호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애쉬가 굉장히 당당하게 노래한 것 같지만 다 끝나고 나서 한쪽 눈만 이렇게 탁 뜨는 네. 장면이 있거든요. 네, 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그 모든 요소요소의 장면이 어떤 청소년의 청소년의. 모습이랑 네. 너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이 영화의 구성도 저는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딱 오프닝이 그 오디션이 시작될 때 그 처음에 관문을 열 때 등장하는 어떤 비욘세의 크레이지 러브라는 곡이라든지 뭔가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너무 수준 높게 매력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그 동물들만의 각자가 다른 마이크의 크기라든지 네. 키가 다르고
또 크기가 다른 그런 각자의 동물들이 다른 다양한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어떤 인권을 생각할 때 그 기존에 갖춰져 있는 그 모습을 똑같이 제공하는 게 평등인가? 아니면 그 각자에 맞게 어떤 것들을 마이크의 높낮이라든가 제공하는 게 평등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물어주는 영화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그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구성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것이요. 그 로지타 돼지 엄마. 네. 자녀가 25명이에요. 25명. 네, 전업주부죠. 네. 그리고 남편은 회사 갔다 돌아오면 그냥 잠자기 바쁘고 네. 뭔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전업주부가 오디션에 붙게 되고 네. 리허설에 나가기 위해서 네. 보모를 구하는데 안 구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밤에 막 장치를 해서 알아서 그 장치 때문에 마치 그 머신들이 기계들이 네. 움직이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출근을 시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그 마트에서 그 마트가 문을 닫기 15분 전에 막 장을 보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노래가 나와서 리듬에 몸을 맡겨서 막 마치 그 텅 비어 있는 마트 안에서 춤을 네. 추거든요. 네. 그 로지타가 춤춘 장소가 마트라고 하는 것이 네. 또 굉장히 연결성을 가지고 네, 있죠. 네. 이러한 구성들이 굉장히 그 캐릭터를 잘 살려주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면 네. 한 동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네.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에서 마지막에 모든 동물이 모여서 이제 오디션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이 이제 자기의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동물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가진 자기의 곡들을 부르게 되는데 저는 정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가장 작은 생쥐인 캐릭터가 네네네 마이크 네, 네. 생쥐인 캐릭터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네, 그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이제 조니의 아버지가 조니를 정말 보고 싶은 나머지 탈옥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헬리콥터의 어떤 바람이 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되면서 그 부력으로 인해서 가장 작은 생쥐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네. 그런데 그 노래를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이웨이. 그 모습, 마이웨이. 네.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진짜 그 무대를 장악해버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나라는 캐릭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나는 이제 무대 공포증, 떨림증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소심하고 네. 자기 막 이렇게 손 모으고 다니고 처음에 이 미나라는 캐릭터가 재밌는 것이 귀가 그 코끼리의 귀가 모아져 있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굴러져 있다가 맨 마지막에 그 무대 공포증과 떨림증을 그 친구들의 힘을 빌어서 딱 떨치고 노래를 네. 부를 때 귀가 쫙 펴지게 되죠. 네. 예,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무대에서 자기가 얼마나 자신 있게 혹은 당당하게 그러면서 그 무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네. 내 무대에서 내가 내가 노래한다. 노래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